도항고 1학년 수특라이트 10강의 6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친구랑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으로 하루에 뭐 한 몇백 개씩 메시지를 주고받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힘들 때,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카톡으로 위로가 정말로 됐던 적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 아니라고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지문이 바로 이 얘기예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겠습니다. The idea. 생각은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요. 어디에? Moments of more. 더 많은 순간들을 살고 그리고 더 적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is supported. 뒷받침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By a recent study.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해서요. 근데 그 연구가 어떤 연구였냐면요. Pairs of college-aged friends니까 그 대학생 또래의 친구들 쌍이죠. 대학생 또래의 친구들 쌍이 were asked. 요청받았대. 뭐 하도록 요청받았냐면 to communicate. 뭐 하도록이에요? 의사소통하도록. 어떤 방법으로? In 4 different ways. 4가지의 다른 방식으로요. 즉, face to face, 얼굴을 마주하는 대면 대화. 두 번째, video chat, 영상 채팅. 세 번째가 audio chat, 음성 채팅. 그리고 online instant messaging. 네 번째가 그 카톡이나 인스타그램 DM 같은 그런 온라인 인스턴트 메시지요. 됐나요?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대학생 그 친구들 그 쌍을 모았던 거야. 그래서 뭐 A 쌍이고 B, C, D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각각의 쌍한테 뭐 하라고 요구를 했냐면 야, 니네 대화할 때 이렇게도 해보고 1번으로도 대화해보고 2번으로도 대화해보고 3번으로도 대화해보고 4번으로도 대화해봐 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야. 되나요? 무슨 얘기인지? 자, 아마 요 부분이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해석은 했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함의 추론으로 나오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돼요. Moments of more. 그러니까 여기서 moment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 디지털 소통 수단이 아주 많이 늘었죠. 뭐 카톡 알림, 인스타그램 알림, 뭐 유튜브 뭐 이런 거 알림 오고요. 자, 그래서 그런 알림이 울리는 찰나의 가벼운 접속을 말하는 겁니다. 됐니? 그러니까 짧고 가벼운 연락이 more, 많아진 거야. 그런데 이 삶이라는 말은 모먼치랑 다르게 감정을 깊게 교류하는 그런 진득한 인간관계의 뭐 연속성 이런 거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런 뭐 깊은 의미,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오히려 줄었다라는 얘기예요. 대충 감이 좀 와요? 정리를 좀 할까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moment of more라는 말은 짧고 가벼운 그런 연락의 빈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깊은 관계는 낮아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만약 인스타그램 친구가 한 500명이 있다라고 쳐.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친구들이랑 DM을 보내는데 시간을 다 써요. 연락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오는 거야? 연락의 빈도는 엄청 높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니네가 진짜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인가라는 얘기야. 500명 다한테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리고 만약 니네가 친구가 이렇게 많아, 인스타에. 그래서 이제 생일이 됐어요. 근데 막상 그 생일을 내 옆에서 진짜 축하해주는 친구가 없을 때 되게 씁쓸하죠.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됐어? 네. 자, 그거를 이제 연구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법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은 문법 봐두실 만한 부분이 동격의 대시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관계대명사입니다. 동격의 대는 요거 접속사예요. 요 대시. 우리가 접속사는 뒤에가 누가 와야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와야 되죠. 그치? 주어, 동사, 목적어가 온다. 완전한 문장이 왔다. 근데 약간 해석은 이거 하는 생각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꼭 관계대명사처럼 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관계대명사랑 요 동격의 대시랑 차이를 구분해야 되겠죠. 차이가 뭡니까? 관계대명사랑. 관계대명사는 내가 모질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뒤에 모자란 애가 있어야 돼요. 주어가 모자라든 목적어가 모자라든 그 모자란 애가 있어야 돼. 근데 뒤에 여기 아까 우리 완전한 문장이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누구는 못 써? which는 쓸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전치사 관계대명사예요. 아까 제가 방금 뭐라고 얘기했어?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모질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전치사가 앞에 오면요.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왔고요. 그 다음에 얘가 오형식 동사의 수동태로 쓰였거든요. 오형식 동사의 수동태. 그래서 원래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왔던 것이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됐습니까? 그 지금 완전한 문장이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리도 누구는 쓰면 안 되냐면 관계대명사 which만 쓰면은 틀립니다. 그리고 전치사 관계대명사는요. 관계 부사로도 바꿔 쓸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는 누구로 바꿔 쓸 수 있냐면 where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니네가 근데 앞에가 장소가 아닌데요? 맞아. 근데 where는요. 물리적인 공간에도 쓸 수 있고요. 추상적인 그런 공간, 연구라는 그 추상적인 공간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where도 가능하다. 자, 원래 이 전치사 in이 여기에 있었어야 돼요. 뭐 in the recent study 요게 왔었어야 했죠. 그런데 영어는 중복을 싫어하니까 얘를 갖다가 뭐로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in 다음에 얘네가 왔어야 되는데 요 애가 관계대명사 which로 바뀌었어. 중복되는 걸 싫어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치사가 혼자 뻘쭘하게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좀 이렇게 남아있어도 되는데 혼자 남아있으면 뻘쭘하니까 어디로? 관계대명사 앞으로 다시 가버립니다. 그래서 in which가 된 거예요. 그래서 in which는 where로 바꿔 쓸 수가 있다. 자, 이때 where라고 이거를 바꿔 쓸 때 뒤에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in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때는 다시 전치사 in which에서 요 in이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때는 where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치사 in 관계대명사 which일 경우에 그때 where라고 바뀌었는데 뒤에가 in이 또다시 나오면 안 되지. 됐어? 그래서 그거를 잘 확인까지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여기서 핵심 주어는 the idea가 핵심 주어죠. 우리는 수일치를 어디다가 해야 되지? the idea에 해야 돼. 근데 앞에가 moment도 있고 and도 있고 lives도 있어서 이거 복수명사 병렬 아닌가? 이래갖고 또 are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틀리지 마라 이거를. 아시겠죠? 그리고 아이디어이니까 당연히 수동이죠. 뒷받침 되어지는 거지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되지? 그래서 수동태, 동격태, in which 그 다음에 수동태 다음에 BPP 다음에는 절대 동사 원형이 못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투부정사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장 정리 뭘까요? 우리가 얕은 소통은 늘었다라는 얘기였죠. 이 얕은 소통이 뭐라고? moment였습니다. 이것은 늘었다. 그런데 뭐는 줄었어? 깊은 관계는 줄었다. 깊은 관계가 뭐였어요? lives죠? 아이고. 얘는 어땠다고? 줄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는 4가지 방식이 있었죠. 이거를 증명하는 4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다? 1번에서 4번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어?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혹시나 쓰실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then 그러고 나서 뭘 했지? The degree 정도죠. 어떤 정도 of emotional bonding. emotional bonding이 얘는 정서적 유대감이고요. 어디에서 정서적 유대감이야? In this friendship. 이러한 그 우정에서의 정서적 유대감의 정도가 자, 이것도 핵심 주어가 the degree입니다. 얘가 주어, 본동사는 was가 돼야 되겠지? 앞에 이거 있다고 해서 were 쓰면 안 돼요. 너네 학교는 수일치가 많이 나오니까 아셨죠? 자, 어쨌든 이것이 평가가 됐대요. 아, 그럼 이러한 그 우정의 정서적인 유대감의 정도가 높냐, 정도가 낮냐, 이것이 평가가 됐대요. 어떻게 평가됐냐면요. by asking. 자, both A and B니까 A와 B 둘 다죠. 자, 뭐 함으로써 by ing는 이제 이 정도는 암기가 돼야 되죠. 뭐뭐 함으로써 뭐 함으로써 질문을 함으로써 뭘 질문해요? How people felt. 사람들이 그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질문함으로써 그리고 뭐 함으로써 by watching. 관찰함으로써 뭘 관찰합니까? How they behaved.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어떻게 toward each other. 서로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지금 문장 자체가 해석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죠? 네. 우선 문법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핵심 주어는 the degree예요. 그래서 the degree에다가 3인칭 단수에다가 수일치를 시킬 것이기 때문에 was를 쓰셔야 된다. were 쓰시지 마세요. 제발.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당연히 수동태죠. 평가되어지는 거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by ing, by가 전치사 다음에는 찐명사 아니면은 동명사가 와야 돼서 ing와 그 다음에 watching이 병렬입니다. 영어는 반복을 되게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뒤에가 by를 생략한 것 뿐이에요. 항상 병렬 구조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지? 뒷부분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뒷부분의 형태를 잘 봐두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거를 갖다가 요게 수동태의 병렬이 아니에요. 아셨죠? 지금 by에 연결되어 있어. 요거 1번, 요렇게 2번, 요렇게 병렬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마치 was, watched를 쓰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쓰시면 안 된다. 됐죠? 자, 그 다음 간접 의문문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간접 의문문은 순서가 중요하다. 간접 의문문은 순서 어떻게 바꿔? 의문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라고 얘기를 했죠. 의주동이 들어간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문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 그리고 동사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쓰면 안 돼? How, 뭐 did they feel? 그냥 틀린다. 이렇게는 쓰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주동 어순을 잘 봐두세요. 됐어? 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감정 유대를 측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1, 2, 3, 4 중에서 무엇이 감정의 그 유대감이 높았고 어떤 게 감정의 유대가 낮았는지를 그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 유대를 측정을 했다. 자, 그 측정을요. 두 가지 방법으로 했죠. by asking, by watching으로. 우선은 주관적으로는 어떻게 했어? 니네 어떻게 느꼈어? 라고 물어본 거야.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이제 그 연구자들이 제3자 입장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당연히 연구가 나왔으니까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3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The result were clear. 그 결과는요, 어땠어? 아주 명확했대요. 그 결과가 뭐냐면 in-person conversation. in-person이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이란 뜻이거든요. 직접적으로. 직접적인 대화. 그러니까 이 직접적인 대화가 뭐죠? 아까 1번에서 나왔던 face-to-face conversation이에요. 이 대면 대화가 뭐로 이끌었어? 요거가 이끌었다. 뭐로 이끌었냐면 to the most emotional connection. 가장 큰 뭐였어? 감정적인 연결로 이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하게 감정적 연결을 이끌었다. 자, 그리고 뭐 했어요? 온라인 메시징. 이 온라인 그 DM 온라인 메시징이 led 이끌었죠. 요거 lead의 과거입니다. 어디로 이끌었냐면 가장 약한 뭐로 이끌었습니까? emotional connection. 감정적 연결로 이끌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되죠? 요거는 내용이 어려운 거 없고 문법도 뭐 어려운 게 없어서 바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3번 그래서 뭐라고요? 대면하는 것이 어땠다? 감정 연결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얘랑 이제 좀 대조됐죠. 문자 메시지 있잖아요. 문자 메시지가 어땠어? 감정 연결이 가장 낮았대요. 그치? 지금 필자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우리가 요즘 문자 메시지 정말 많이 보내잖아요. 저는 SNS를 카톡 말고는 다른 걸 하지 않아서 근데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카톡으로 대부분 하거든요. 뭐 학생들한테 니네 왜 숙제 안 했냐 이런 거 막 닥달하거나 그 다음 뭐 부모님한테도 니네가 뭘 잘했고 뭘 못했고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우선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연락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문자가 뭐가 없다고? 감정 연결이 제일 되지 않는데. 됐죠? 자, 4번 가보겠습니다. The student. 자, 이 학생들은요. 그 참가했던 학생들. 요 학생들은 뭐 했지? had tried to. 뭘 했었냐면 시도를 했었대. 뭐 하려고? to warm up. 자, warm up 요거가 따뜻하게 만들다죠. 따뜻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다. 어디에? 뭐를 따뜻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Their digital messages. 그들의 메시지에, 여기에요. 이 메시지에 좀 온기를 불어넣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들이 봐도 얘가 좀 뭔가 그 텍스트로 보내다 보니까 좀 감정이 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느꼈나 봐. 그래서 얘네가 노력을 했대요. 온기를 불어넣으려고. 뭐 함으로써 아까 위에서 말했던 거 똑같이 나오죠. by ing입니다. 자, 이것도 병렬 구조여서 병렬은 항상 형태를 잘 봐두셔야 되겠죠? 요렇게. 얘네가 다 by가 생략된 거예요. 자, 그럼 뭐 함으로써? 사용함으로써. 이모티콘을 사용함으로써. 그 다음에 by typing out. 타이핑함으로써. 뭐를 타이핑하죠? The sounds of laughter. 뭐요? 하하하 같은 그 웃음소리를 타이핑함으로써. 그러니까 크크크 썼다라는 얘기야. 크크크 썼다. 자, 그리고 뭐 했냐면 and using 사용함으로써. 자, 요것도 by가 생략된 거였어요. 뭘 사용하냐면 forced urgency. 자, forced가 뜻이 뭡니까? forced가 강제된이지. PP 형태라서 요건 PP 형태입니다. 강제된 긴박감. 됐어? 그러니까 강제된 긴박감이라는 말은 긴박감을 강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긴박감을 뭔가 주려고 했던 거야. 어떻게 해서? of typing in all caps. caps가 우리가 여러분 컴퓨터 할 때 caps lock 있죠? caps lock 누르면 어떻게 돼요? 다 대문자로 써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 대문자로 사용을 해서 억지 긴박감, 강제된 그런 긴박감을 사용함으로써 좀 진짜 사람이 꼭 옆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온기를 넣어주려고 노력을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지금? 네. 자, 문법을 좀 볼 건데요. 우선 여기서 갑자기 위에서 다 시제가 과거 시제였어요. 단순 과거 시제였는데 여기서는 과거 완료가 왔죠. 자, 과거 완료는 언제 쓰는 시제예요? 과거 완료는 요게 만약 현재라고 치고 이게 과거, 그러면 과거보다 더 이전의 그 시점이 있었을 거 아니야. 자, 그럼 요 과거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치? 과거 시점에 실험 결과가 나왔어. 그럼 이 had tried to를 쓴 이유는 그 실험하기 전,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더 이전 시점에서 실험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요때까지 뭘 했다? 이런 걸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시점보다 더 이전의 시점, 무엇이 더 먼저 일어났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 완료를 썼습니다. 됐나요? 뭔 말인지? 네, 그래서 시점을 좀 시제를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렬 구조 나올 때 요거는 지금 had tried to warm up, had tried to used가 병렬이 아니야. 지금 요거 다 by랑 연결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가 1번, 2번, 그리고 3번이 병렬이다. 그러니까 이거 had tried가 아니라 had used 같은 거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여기가 참 이 지문이 함의추론으로 나올 만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요거는 좀 따로 먼저 좀 할게요. 자, 그럼 warm up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warm up 한다라는 말은 그 감정이 느껴지지 않죠. 텍스트는. 요것은 감정이 안 느껴지는 텍스트에 뭘 하려고 했던 거야? 인간적인 감정과 친밀함을 부여하려고 발악했던 거야. 됐어.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4번은요, 뭐에 대한 얘기였냐면, 그러니까 이 학생들도 그 디지털 메시지 있잖아요. 디지털 메시지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도 방법이 뭐였어? 이모티콘 쓰고요. 이모티콘 쓰고, 그 다음에 크크크 쓰고, 그리고 뭐 했지? 대문자. 강조하려고 대문자를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모르는 건 저한테 꼭 질문하셔야 돼요. 자, 5번. 자, but 나온 거 보니까 상황이 바뀌었나 보다.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았나 보다. 자, these techniques. 이러한 테크닉들은요. had not done. 뭐 하지 않았다? had not done the job. 역할을 다하지 못했었다. 됐니? 자, these techniques가 뭐겠어요? 아까 4번 문장에서 1번에서부터 3번까지를 말합니다. 요거요. 요거 말하는 거야. 자, 이것이 do the job은 무슨 뜻이냐면 do the job 요거는 역할을 다하다. 혹은 뭐 효과를 발휘하다. 하다라는 뜻이고요. 요것도 그러니까 왜 had pp를 썼는지 알겠죠? 왜? 결과가 이때 나왔는데 이거를 다 했더니 뭐 했어? 이때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had not pp를 씁니다. 됐냐? 그러니까 디지털 메시지를 감정적으로 좀 따뜻하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 얘가 이거를
뭐 감정적으로 따뜻하게 만들려는 목적을 달성을 했냐 못했냐, 달성을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지? 자, 그래서 5번요. 디지털 메시지 보안을 시도했었는데 4번에서 이것이 어떻게 됐어? 효과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6번. 6번은요. 중요해요. 정말로. 주제문이기도 하지만 문법이 중요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강조 구문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제가 우선 해석을 해야 되니까 문법 먼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영어 it이랑 뭐 was가 나오고 대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이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그냥 텍스트, 우리가 말을 할 때, 강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 그러니까 그냥 구두로 말을 할 때, 목소리를 크게 하거나,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목소리를 크게 하거나, 좀 속도를 느리게 해서 천천히 말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강조하는 부분을 말을 할 때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냥 활자로 되어 있을 때, 여기 그냥 그 텍스트로만 되어 있을 때 얘를 강조하고 싶을 때 볼드 채요, 뭐 밑줄려 못한다고 생각해봐. 그냥 그 볼드체라던가 밑줄이라던가 기울임체 이런 거 못할 경우에 그냥 이렇게 텍스트를 써야 할 경우에 강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되지? 그 강조하고자 할 때 쓰는 것이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처럼 만들어 놓고 요 사이에다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쏙 집어넣어요. 됐어? 무슨 말인지? 자, 여기에 강조할 부분 뭐뭐 들어갈 수 있냐면요.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물 당연히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 시간, 그 다음 뭐 장소, 절, 뭐 구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자,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는요. 여기서부터 해석하는 거예요. 대절인 것은 바로 별표다. 그래서 it이랑 요거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치? 다시 이것 한 것은 바로 별표다 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됐어? 자, 근데 보니까 이것 한 것은 바로 이거다. 관계대명사랑 좀 관계대명사가 떠오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에 사람이 나올 경우는요. 이 자리에 who나 that 대신에 whom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물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는 that 대신에 which로도 바꿔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 시간이 나올 경우는요. 이 자리를 when으로 바꿀 수가 있고 장소가 나왔다? 그러면 where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단순 시간이라 함은 뭐 yesterday, today, 뭐 then, this morning 뭐 이런 거 있죠. in 2026 이런 거, at the time 이런 애들 단순 시간 관련된 그런 단어나 구가 나왔을 경우에는 when으로 바꿀 수가 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얘야, 얘. 이게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 한 것은 바로 뭐뭐뭐 할 때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다. 그쵸? 그럼 니네가 이제 그럼 이거가 시간 아니에요? when도 있고 시간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when으로 바꿔 쓸 수는 없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when으로는 못 바꿉니다.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단순 시간이라고 했어. yesterday, today, this morning 이러한 단순 시간인데 얘는 단순 시간이 아니죠. 여기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을 경우 절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얘는 that만 쓰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when으로 바꿨다고 쳐봐. 이러면 또 반복이 되잖아. 얘가 아니라 when이 들어가면 영어는 반복하는 거 되게 싫어한다니까. 됐죠? 자, 그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we become most human. 우리가 가장 인간적이 될 때죠.
되는 것은 서로에게 가장 인간적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볼 때, 그리고 뭐 할 때, 우리가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때이다. 해석됐어? 우리가 가장 인간적일 때는 서로에게 우리가 우리 서로의 얼굴을 볼 때, 그리고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때이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럼 니네가 most는 그 최상급 아니에요? 맞아요. 최상급인데 그럼 최상급은요 더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지금 주격 보호 자리에 왔죠? 주격 보호 자리에 왔을 때 이 최상급은 더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most가 맞다.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때 강조구문 정말 중요하고요. that 강조구문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 병렬 구조 나오니까요. 뭐 여기는 근데 병렬 구조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어차피 현재이고 주어가 복수라서 그냥 C랑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걸 갖다가 또 뭐 here's 이런 거 쓰지 말고 제발. 알겠냐? 니네가 문법이 너무 약한 걸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네, 문법 잘 봐두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자, 찐 유대감이 언제 가장 좋았어? 찐 유대감 그 말은 가장 인간다움이었죠. 인간다운 것은 언제야? 필수 조건이 언제입니까? 얼굴을 직접 보고 그 다음에 목소리 직접 마주하는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저도 하고 있고 여러분도 하고 있는 DM 주고받고 카톡 주고받는 것이 진짜 깊은 관계에 그런 유대감을 쌓기에는 좋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냐? 그러니까 대면 소통이 짱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축 의미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뭐 나올지를 좀 보죠. 우선 이게 지금 진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빈칸으로 대비를 조금 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은요. but도 들어가 있고 these가 무엇이냐? 아까 뭐였어? 4번에 1, 2, 3번이었지. 네, 그래서 요 5번은요. 문장 삽입으로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 됐죠? 문법은 당연히 다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뭐 warm up 요것도 빈칸으로 나오기가 좋고,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항상 하미추론으로도 나오기가 좋다라는 것 하미추론 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맨 위로 올라가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것도 네, 진짜 하미추론 나오기가 너무 좋아서 꼼꼼히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됐어? 네. 자, 우리는 그럼 뒤로 넘어가셔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저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안 그래도 제가 좀 설명을 좀 꼼꼼하게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는 이거를 읽지 않고 갑니다만 여러분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잠깐 퍼즈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 말 좀 들어. 퍼즈 하라고 하면 좀 퍼즈 하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진짜 내가 니네를 믿는다. 맨날 뒤통수 맞지만 여러분을 믿어서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연구에서 학생들은요. 총 4가지 방식으로 소통한다. 뭐뭐 있었지? 얼굴 보고 영상 채팅하고요. 음성 채팅하고 DM 보내고. True. 정서적 유대의 정도는요. 참가자의 자기 보고, 그러니까 아까 asking 했다고 했잖아요. 이것만으로 측정됐어요? 아니지. 뭐가 추가로 더 있었어? 그 연구자들의 관찰 또한 있었습니다. false고요. 자, 온라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학생들은요. 정서적 거리감을 맞아. 좀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꼈는지 보완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도도 안 했다. 안 했어? 했잖아. 뭐뭐 했어? 뭐뭐 했죠? 뭐 했니? 그 이모티콘 쓰고요. 그 다음에 크크크 그리고 뭐 했다? 대문자 썼잖아요. false가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보안 전략들이 대면 소통의 정서적 효과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다. 이게 지금 보안,
전략이었죠. 자, 이거를 대체하지 못했다. 네, 대체하지 못했죠. 그래서 네, true 되겠습니다. 잠깐만. 디지털 보안 전략들이 대면 소통의 정서적 효과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다고 본다. 네, true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요. 음성 채팅은 영상 채팅보다 정서적 연결 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그치. 음성 채팅은 영상 채팅, 아니죠. 네, 요거는 false가 되겠습니다. 왜 false입니까? 음성 채팅이 영상 채팅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죠. 왜냐면 얼굴 보는 게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 1번에서부터 4번이 있었잖아요. 얘가 가장 좋고 얘가 가장 떨어지는 거예요. 순서로 봤을 때.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주제 보겠습니다. 1번에 The role of non-verbal cue. non-verbal은 요거가 비언어적인 그 신호, 비언어적이라는 말은 뭐 제스처라던가 그런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이런 비언어적인 거 나온 적이 없죠. 그 다음에 the irreplaceable primacy, irreplaceable 밤 되니까 발음이 안 돼서 요거가 뭐야? 대체 불가능한 거죠. primacy가 우위입니다. 자, 뭐의 대체 불가능성이야? physical co-presence. co-presence는 요거가 물리적인 공존입니다. 같이 존재하니까 공존. 뭐 할 때? in foraging. foraging은요, 조성하다거든요. 형성, 조성. emotional intimacy. intimacy가 친밀감입니다. 발음 다 터지네, 진짜. 자, 그러니까 감정적인, 정서적인 친밀감을 조성할 때 물리적인 공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공존한다는 말은 면대면 한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공존에 대체 불가능한 우위. 그 말은 야, 얼굴 보는 게 짱이야 얘기하는 거죠. 2번이 정답 돼야 되겠네요. 자, 3번은 왜 안 됩니까? Digital platforms have gradually redefined. 지금 디지털 플랫폼, 인스타라던가 뭐 틱톡이라던가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재정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재정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 없었죠. 4번 compensatory. 자, 요거가 보상입니다. 보상 메커니즘, 활용되는, 뭐 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거예요? offset은 상쇄하다입니다. 뭐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활용되는 메커니즘이야? emotional deficit. 그 deficit은 결핍. 자, text based의 그 교환, 그러니까 텍스트 문자의 감정적인 결핍을 상쇄하기 위해서 활용되어지는 보상 메커니즘. 4번이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틀린 것이 아닌데 우리가 소통 방식이 여러 개가 있었잖아. 이거는 너무 지엽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 틀을, 그러니까 숲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너무 지엽적이기 때문에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5번 correlation. correlation은 상관관계거든요. 글씨 난리 났네. 상관관계. 뭐 사이의 상관관계야? between A and B죠. communication frequency. 대화 빈도와 그 다음에 the depth가 깊이죠. 뭐의 깊이야? interpersonal relationships. 그러니까 상호간 관계, 그러니까 사람 관계의 깊이 사이의 상관관계. 빈도수였어요? 빈도수가 아니었죠. communication frequency가 아니었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5번도 정답이 안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자, 복습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요. 지금 차라리 빨리 복습을 해야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냥 바로 책 덮지 마시고 앞에 내용 돌아가셔서 빨리 훑으시고요. 중요한 부분 문법 다 훑으시고 그리고 위에 있는 요거까지 정리를 꼼꼼하게 하세요. 아셨죠? 자, 궁금한 거는 꼭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우리는 7번 지문에서 만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